한의학의 가치, 한의학의 연구 방법과 과학적 연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의학을 연구하고 처방하는 흐름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통 한의학적 관점에서 원전, 그러니까 옛 한의학 서적들을 보며 한의학적 원리를 연구하고 깨달아서 처방하는 흐름입니다. 또 하나는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한의학 처방과 침치료의 효과와 기전을 연구하고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98학번으로 한의대를 입학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전통 한의학적 연구와 현대과학적인 연구 모두 존재하였습니다. 대략 25년이 지난 지금 한의학을 현대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검증하는 것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연구 그리고 논문들이 20년 전에 비해 많은 자료로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몸과 건강을 인식할 때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배울 때도 또 언론을 통해서도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몸과 병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의 가치를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대과학적 해석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한의대에 입학을 하면서 몇 가지 꿈을 갖고 입학하였습니다. 한의학에 장점이 있다면 이것을 세계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 전통 한의학적 공부와 더불어서 양방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통 한의학의 진수를 공부하고 또 양방적으로도 깊이 공부해서 어설픈 통합이 아니라 양쪽의 정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던 중에 본과에 올라가서 교수님의 한의원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참관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생물을 배웠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대과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의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순수하게 한의학적 관점으로 병을 해석하고 처방을 했을 때 많은 질환에 상당히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병을 이런 관점으로 보고도 다스릴 수가 있구나. 그럴 때 또 양방보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약간의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된 후에 한의대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상에 나와서 환자를 본 지도 19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고 탁월한 실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환자에게 죄를 짓지 않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전통 한의학적 방법이냐 한의학의 현대과학적 방법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환자가 잘 낫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의학의 현대과학적 해석보다는 전통 한의학의 탁월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고 환자가 잘 낫는다고 생각하는 방법 쪽으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한의학적 관점으로 처방을 하였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빠른 효과와 탁월한 효과들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오래된 고질병이 생각지도 않게 빠르게 좋아지거나 계속 반복되던 만성질환이 재발이 줄고 안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가 다양하게 아파서 여러 병명을 달고 있는 분의 질환들이 동시에 같이 호전되기도 하였습니다. 탁월한 효과에 나도 놀라고 환자도 놀라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생각대로 잘 안 되거나
더딘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 스타일이 점차 전통 한의학적 원전들을 연구하고 한의학적 원리로 처방을 하는 것이 주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 한의학적 관점으로 처방을 할 때 현대의 많은 질환과 병명에도 탁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중간 과정을 모두 전개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거시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지만 푸는 방법이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병을 양방병명으로 또 양방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인지 아닌지, 심장이 아프면 협심증인지 아닌지, 머리가 아프면 뇌사진을 찍어서 뇌 이상을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또 많은 것을 분자나 단백질 단위로 쪼개고 그 분자의 이름과 병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현대 병명을 가진 환자에게 순수 한의학적으로 해석하고 처방을 할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예를 든 수학 문제를 직관적인 통찰력으로 푸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두통 환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양방에서는 뇌사진을 찍고 또 혈압도 재보고 혈액 검사도 하고 목 디스크 여부도 살피고 편두통인지 긴장성 두통인지 등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있다고 나올 수도 있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상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환자가 저에게 왔을 때 한의학적인 원리, 식적이나 담음, 담적, 그리고 수승화강, 또 비장과 신장의 허증 등의 관점으로 두통을 다스립니다. 이런 관점으로 병을 다스릴 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양방 검사상의 문제가 된 부위를 참고는 하지만 꼭 그런 관점으로 다스려야만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좋은 효과를 보았을 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원인과 처방을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양방적 관점으로 원인과 병이 나은 과정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방적인 해석 방법이 실체이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과정을 납득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에서 현대과학적인 교육을 받고 수능을 보고 한의대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현대과학적인 관점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임상을 하고 환자를 보면서 또 어느 길이 좋은 치료일까 고민을 거듭했고 한의학적 관점과 처방의 효용성을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몇 개의 질환들이 아니라 많은 질환들, 그러니까 두통이나 어지럼증, 위장병, 불면증, 공황장애, 피부병, 부인과 질환, 호흡기 질환, 심장병, 통증 질환, 내과 질환 등 다양합니다. 현대에서 한의학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냥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양방적 처방보다 더 효과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 난치병을 다스릴 때 현대인들에게는 낯선 한의학적 원리로 다스릴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의학의 현대과학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의학 처방과 치매 효과, 그리고 효과와 기전에 대한 현대과학적 연구들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논문으로 발표되어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의대를 다녔던 20년 전, 10년 전, 그리고 5년 전을 비교해보면 점차 많은 논문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터넷에서도 한의학 논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의학 정보 포털 사이트나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한국 전통 지식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의학 논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 따라서 규모나 수준이 미흡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될 만한 훌륭한 논문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한의학적인 원리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다룬 논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각의 질환들, 예를 들어 간질환, 신장질환, 부인과 질환, 암 환자들에 대한 논문들을 점차 소개해 보겠습니다. 또 치매 효과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통 환자가 침 시술을 받았을 때 수술 확률이 낮아진다는 논문입니다. 침의 경우 통증 질환에 대한 효과가 익숙하실 텐데 암 환자나 내과 질환, 부인과 질환 등에 대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점차 쌓여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연구 방법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적 사고와 원리를 통해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는 것, 소위 말하는 고질병 난치병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의학 처방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통계, 그 현대과학적 기전을 알리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한의학 논문의 질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전, 또 몇백 년 전 한의학 연구의 방법은 주로 원전을 읽고 한의학적인 원리를 깨달으며 경험을 축적해 온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좋은 처방과 장점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다면 놀랄만한 보물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한의학의 현대과학적 연구는 사실 그 장점들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을 검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과학적 논문들이 밝힌 수준이 한의학의 진가를 다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연구된 논문의 수준이 한의학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적 원리와 처방의 가치를 잘 살리면서 과학적 연구의 규모와 수준을 높여가며 데이터를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한의학의 가치와 장점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날도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밝은 빛이었습니다.